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취임 후 첫 회동에서 김명수 교육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차로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에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 대책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은행의 경기인식이 크게 어두워졌습니다. 금융통화위원 한 명은 아예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지면서 13개월째 이어져 오던 만장일치 금리 동결 행진도 멈춰섰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국지적 피해를 입힌 채 우리나라 인근을 빠져나갔지만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잔을 들어라. 위하여 목마른 세상이야, 시원한 술 한 잔 그립다. 흐르던 오솔길 자꾸 멀어져 간다. 넥타이를 풀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숨가쁘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취임 후 첫 회동에서 김명수 교육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에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부적격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재고 가능성을 내비치고 고심에 들어감에 따라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해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렸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김 후보자를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와 역사관 등을 이유로, 또 정 후보자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이력 등을 들어 낙마 대상 1, 2호로 지목해왔다.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 3명의 강요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셈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자질 미달 의견이 나오면서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어 박 대통령의 참고 언급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과 현장 교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으로 공직 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4대강을 두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부작용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 대책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회동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조직법, 김영란법, 유병헌법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모은 뒤 8월 국회에서 논의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여야 정책위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며칠 전 말한 국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관련해 국가개조라는 말이 좀 권위적이고 하향식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 듯해서 국가혁신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생활비 부담 줄이기 등 체감 대책과 재정 건전성 확보, 경제 민주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세월호 사고 후에 많이 주춤주춤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운 게 서민층인데 경제가 너무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유윤근 정책위의장이 현재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보다는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공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어디인지 의견을 수렴해주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관련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 원에 이르는 등 세수 기반이 어렵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 감세가 주된 원인이니 법인세를 이전 상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한다. 우 의장이 정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 야당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챙겨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이 크게 어두워졌습니다. 금융통화위원 한 명은 아예 금리 인하의 표를 던지면서 13개월째 이어져 오던 만장일치 금리 동결 행진도 멈추어 섰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불과 2달 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던 한은이 방향을 틀어 미미하게나마 금리 인하 쪽에 깜빡이를 켜고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8,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강력한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결국 중앙은행까지 가세하는 듯한 모양새다.
경제정책의 브레이크 없는 과속행진,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들끓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며 성장 경로상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 즉 경기 하향 위험이 다소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졌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다. 물가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한은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에서 3.8%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1.9%로 각각 내려잡았다. 이날 금통위 회의 결과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14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긴 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1명이 만장일치를 깨고 소수 의견을 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은 금리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특히 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관련해서도 최 후보자와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공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이 금리 인하라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상당 기간 동결 행진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은 그동안 금통위에 동결과 금리 인상의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젠 동결과 더불어 금리 인하의 선택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채권값이 강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5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작년에 김중수 전 총재가 그랬듯이 이주열 총재도 깜빡이를 바꿔가며 정부의 입맛을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국지적 피해를 입힌 채 우리나라 인근을 빠져나갔지만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오는 13, 14일 제주도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너구리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북서쪽 70km 부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급격히 힘을 잃었다. 태풍은 바다에서 내뿜는 수증기를 에너지원 삼아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육지에 올라서면 세력이 약해진다. 이날 오전 현재 너구리는 중심기압 982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31m/s의 소형급이 됐다. 하지만 이번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에서는 13,000여 가구가 정전되고 해군기지 방파제 구조물인 케이슨이 파도에 떠밀려 나가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한반도가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태풍이 끌고 온 폭염은 10일에도 계속됐다. 이날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비롯해 광명, 과천, 안산 등 경기도 남서부 및 동남부, 춘천, 영월, 횡성 등 강원도 영서, 충남, 천안, 공주, 예산과 경북, 경산, 칠곡, 대구 등에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더위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에 있던 덥고 습한 열대기단을 한반도 방향으로 밀어올려 시작됐다. 10일이라는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에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전날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1일 밤과 12일 새벽에도 강릉,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한편 태풍의 북상으로 소멸됐던 장마전선이 다시 만들어져 이번 주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현숙의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 만나길 잘했어.
늘 잘했어. 다음은 정치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은 서울 동작을이다. 이곳은 역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꾸준히 표를 몰아주지 않는 대표적인 스윙 보터, 즉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을 가진 유권자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3자 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도다. 이 때문에 선거 판도를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야권연대다. 이미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의 야권연대를 위한 당대당 협상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의당의 득표력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동작을만 놓고 보면 사정이 180도 달라진다. 노 전 대표의 인지도가 오히려 기 전 부시장보다 높아 그만큼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굳이 기 전 부시장을 동작을에 공천한 것도 노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박 시장에게 모종의 역할을 기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 전 부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지지 세력 결집과 노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광주 광산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기 전 부시장은 광주 대신 서울에 출마하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0년 지기인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거센 반발로 곤욕도 치렀다. 그러나 허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내 공천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기 전 부시장이 허 전 위원장과 지역 조직에 적극적인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동작을의 정치 지형도 변수다. 2000년 이후 총선에서 여야의 성적표는 2대2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18, 19대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 정몽준이 잇따라 당선됐지만 과거 16, 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이계한 후보 등 야당이 승리했다. 나 전 의원이 이곳에서 재선을 한 정몽준 전 의원의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낼지도 변수다. 6.4 지방선거에서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 전 의원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만큼 정 전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지원하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이 7월 30일 재보선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권 전 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 공천한 것과 관련 뒷거래 보훈 공천으로 본격 몰아세웠다. 세월호 사태, 인사참사 등으로 여권에 불리한 재보선 구도를 권 전 과장 공천을 둘러싼 야권 내부 분열과 흠결 공천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작을 후보 돌려막기로 드러난 공천 난맥상을 희석시키려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재보선 판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권 전 과장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경찰 조직 전체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한 공직자를 전략 공천하는 야당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호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심을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조혜진 비대위원도 새정치연합과 권 전 과장은 정치적 사후 뇌물죄에 공범이 된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광주 민심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나는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맹공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공천 작업이 진행됐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동영 3인 고문도 진실을 밝히려 했던 권 전 과장의 노력이 여당 공세에 휘말릴 빌미를 준 점은 안타깝다면서 이대로는 선거에서 완승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권 전 과장은 이날 광주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공천으로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다시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그만둘 때 국회의원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 사회가 바라는 것을 가장 잘 담아내는 곳이 국회라는 김한길 대표의 권유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10일 김 의원이 대권 포기를 선언하면 나도 중대 결정을 하겠다는 서 의원의 전날 발언을 두고 날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서 의원은 대권 불출마를 거듭 촉구했고 김 의원은 중대 결정이 무슨 의미인지 따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서 의원은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SBS 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당의 화합이 안 된다며 자기 미래의 욕심을 위해서 건건이 청와대와 부딪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에 출마한 9명 모두 사심 없이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나왔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반격했다. 이어 어제 얘기한 중대 결정이 뭔지 말해야 대권과 관련한 제 입장을 밝힐 수 있겠다고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서 의원은 아직 김 의원이 대권 포기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대권 포기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중대 결정이 뭔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이번 전대는 대권을 위해서 나온 사람과 순수한 당권을 위해 나온 사람 간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소를 보이며 그건 말이 안 된다. 서 의원 혼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대권 포기 선언을 재차 요구했다. 양측 간 장외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서 의원이 이날 오전 원내외 당협위원장을 대거 불러 회동한 사실을 놓고 김 의원 측이 발끈하면서 정면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조찬을 겸한 회동에서 김 의원에게 대권 포기 선언을 촉구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각 예정자인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성명을 내고 서 후보 측은 줄 세우기, 세과시 등 위법과 구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캠프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전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헌 당규를 서 의원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진이 부릅니다. 연분홍.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연분홍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꽃입니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 가슴 울음쓴 당신 영원한 사랑.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로맨스 사랑 내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꽃입니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 가슴 울음신 당신 로맨스 사랑 내 가슴 울음신 당신 영원 없는 사랑. 다음은 경제미안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년 연장 등으로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자영업 과잉 진입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최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기업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 가계부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경영 애로를 완화하면서 과당 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 확산 등을 통해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 목적의 자영업 과잉 진입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업할 경우에도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상권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경감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확대 재정 편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재정의 경기 보완 노력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경전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상품을 하나의 점포에서 하나의 통합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금융 백화점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만 17세로 낮춰 고등학생도 최대 3억 원까지 5년간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 유예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에 걸쳐 발굴한 과제 1,700여 건 중에서 711건의 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간 공동점포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를 도입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 금융판매 채널 통합을 통해 금융회사들 간 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카드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나 국내 취업 초기의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발급 요건이 쉬워진다. 정책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기업들의 창업에서 성장,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겸업주의, 즉 유니버설 뱅킹이 적용돼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 소재 은행 소유가 가능해졌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선진국들은 금융규제 개혁, 빅뱅과 같은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는 내규와 법규를 개정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한국의 백만장자는 16만 7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2억 1천만 원, 총액은 369조 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를 점유했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8명은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응답해 한국 부자들의 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음을 드러냈다. KB금융연구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부자수 증가율은 2012년보다 2.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2년 증가율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국의 금융부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3만 2천 명, 부산이 1만 3천 명이다. 서울의 부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세구에 37.5%가 몰려있다. 양천, 영등포, 용산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자산 축적 방법은 사업체 운영, 부동산 투자, 부모의 증여 및 상속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활발했고 40대 이하 자산가는 사업체 운영을 통한 자산 형성이 두드러졌다. 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2달간 전국의 자산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했다. 3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한 응답자도 16.3%에 달했다. 이들 중 78%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목표 자산으로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 1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꼽았다. 향후 자산 관리의 최대 관심사로는 23.3%가 부동산 정보를, 은퇴 준비 수단도 부동산을 꼽아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부자 가구의 연소득 평균은 3억 1천만 원,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022만 원, 자녀 교육비로 한 달에 평균 329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연숙의 오갈까. 이리 가리 서리 가리 우리 가리 심리 가리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가는 기쁜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그 사람 찾아가는 말 주소가 없네 반지가 없네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심리 갈까 백리 갈까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강은 기쁜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그 사람 찾아가는 말 주소가 없네 반지가 없네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가리 서리 가리 우리 가리 심리 가리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강은 기쁜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네, 이번엔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전해 듣겠습니다. 윤지수 씨. 네, 오늘도 폭염이 상당하겠습니다. 조금 뒤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칠곡, 의성 등은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대치되겠고요.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동해안, 남부 일부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과 제주도 지방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은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또 외출도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도 높은 기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강릉 34도, 서울과 세종, 대전은 33도, 광주 32도, 부산 31도, 제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덥긴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아닙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는 30도 정도가 예상되고요.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26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볕도 강하게 내리쬐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 지금 구름이 많이 꼈는데 오전까지만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고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제주도 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제주도 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종일 이어지고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남부지방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에 전라남도 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구름만 많고 무더운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47%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답게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벌써 눈에 많이 띄고요. 하행선 열차 중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오전과 오후에 준비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태백선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주로 오후 4시 이후에 준비된 몇 편의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반면 청량역에서 안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앙선만큼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구간들보다는 한결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아직은 자리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상행선 열차도 몇몇 구간들은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때문에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은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는 좌석이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30석 정도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도 눈에 띕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강원도 지역을 찾는 분들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코레일에서는 열차를 이용해서 동해안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태백선의 모든 열차가 강원도의 망상 해수욕장 앞에 임시 승강장에서 정찰하니까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임원세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10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전하는 과정에서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세금 먹는 하마인 4대강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드렸다.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4대강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된다 안 된다는 즉답을 피하는 대신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 처리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얘기했더니 오히려 대통령이 더 센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도 위기감을 느껴 전 대통령 관련 카드를 가져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녹조 문제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일 뿐이라며 야당 측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말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이르면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승용차와 아들 집에서 나온 억대의 현금 따발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다음 달 중으로 박 의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0일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나온 6억 원의 현금과 박 의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3천만 원의 현금 출처와 관련해 조사 결과 출처에 대한 큰 줄기가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박 의원을 다음 달 중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 주변에서 나온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지역구인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육사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인천 지역 해운 항만 하역업체와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받은 기업들은 인천항에 있는 기업 고속회리, 니은회리, 디귿토금, 인천동구의 리을인프라코어, 미음제강, 비읍제철, 박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시옷제당 등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금 관련 장부를 확보했으며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박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3천만 원을 꺼내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와 전 경제특보는 물론 박 의원의 후원회 사무처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보유한 은행 계좌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뭉칫돈은 공천 헌금이라기보다는 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 같다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박 의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한 학생 가운데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498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한 해에 2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10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78.4%가 피해 사실을 가족과 학교, 친구나 선배, 117 상담센터에 알렸다고 응답했다. 신고 비율은 2012년 2차 74.3%, 2013년 1차 77%, 2차 76.1%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를 신고한 학생 가운데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있었다와 있었다를 합해도 33.9%에 그쳤다. 지난해 2차 조사 때 41.2%보다 7.3%포인트나 떨어졌다.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매우 없었다와 없었다를 더해 33.1%였다. 지난해 2차 때 28.3%에 견주어 4.8%포인트 증가했다. 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자치위에서 내린 결정이 피해자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11일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이 10일 일본 대사관 측에 행사 진행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행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진행을 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서 바로 대사관 측에 연락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행사 예약을 받았지만 행사 목적과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행사를 강행할 경우 투숙객들의 불편함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노다마 검증,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가운데 일본 대사관 측은 최근 국내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500여 명에게 자위대 창립 60주년 행사 초청장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이 10일 본보 보도로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이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 정치인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거나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와 침략의 그릇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연승희의 웃기는 남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제일 예쁘다네요. 웃음이 나네요. 거울을 보네요. 거울 속에 한 여자가 웃고 있네요. 눈물이 나네요. 이런 얘긴 처음 들어서 나를 제일 사랑한대요. 웃음이 나네요. 거울을 보네요.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네요. 눈물이 나네요. 이런 얘긴 처음 들어서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으로 갑니다. 주요 2개국 G2로 지칭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가 위안화 절상과 동남아 해상 영유권 분쟁, 사이버 해킹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그나마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정도의 진전을 이룬 것이 성과로 꼽힌다. 로이터 통신은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정치, 경제, 국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양국은 특히 사이버 안보와 해양 주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팽팽하게 대립했다.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주권을 확고히 보호하겠다며 미국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자세를 취하고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은 인터넷 분야에서 미중 간 대화 협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이 사이버 해킹 혐의로 기소한 인민해방군 5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AP통신은 양측이 지난 5월 중단했던 사이버 실무 그룹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한 미국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투기성 자본인 한머니 이동도 아직 비정상적이어서 필요하면 계속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우샤오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앞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겠다고 밝혀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늘리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는 한편 2년 내 금리 자율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국이 논의 진전을 이룬 분야는 북핵 문제다.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양국이 더 많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재치 국무위원도 양국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 밖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8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왕양 중국 부총리는 상호투자 협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와 주요 항목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군사작전 개시를 선포한 지 사흘 만에 유아와 노인 등 민간인 인명피해가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가 휴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상전을 언급하며 이참에 하마스의 전투력을 꺾어놓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피력하는 데다 중재자로 나설 국가나 세력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AP통신은 지난 8일 이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적어도 75명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모두 전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 않다고 10일 전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얼마나 숨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AP는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20명이 민간인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5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들 속에 숨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 건물은 물론 길거리를 공습 대상으로 삼은 터라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성은 극대화됐다. 실제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투원과는 전혀 무관한 여성과 3, 4살 유아 등 민간인만 숨진 것으로 주장되는 사례가 적어도 4건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 쪽은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다. 국제사회는 앞다퉈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 현 상황을 가리켜 칼날 위에 서 있다며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전화 외교에 나섰다. 특히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8일간의 전투를 휴전하도록 중재한 전력이 있는 이집트는 압툴 파타흐 시시 대통령실 쪽이 중재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휴전 중재 당시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던 시절로 하마스와 무슬림 형제단의 친분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 시시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 정권을 뒤엎은 당사자라서 회의적 전망이 짙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접촉해 긴장 완화를 촉구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막는 데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미국 독일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경 자세는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정보장관인 유발 슈타이니츠는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가자를 임시 점령해 테러 반군의 힘을 끊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스파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독일이 자국 주재 미 대사관의 중앙정보국 CIA 책임자를 추방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70년 동안 최대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10일 AFP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슈테판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미국 정보기관을 대표해 베를린에 주재하는 책임자에게 독일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자이베르트는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연방검찰이 지난주에 발표한 워싱턴의 스파이 혐의 2건과 최근 몇 달간 독일 내 미국 비밀수사국의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우방이었던 양국 역사상 이번 추방령은 가장 적대적인 외교 행위다. 각국의 외신들도 이번 조치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말 미 국가안보국 NSA가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틀어졌다. 지난 4일 31세의 독일 연방정보국 직원이 NSA에 200건 이상의 기밀 문서를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9일엔 국방부 소속 군인이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독일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나레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공약사항이었던 재정적자 감소와 높은 경제성장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10일 의회에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그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전임 정부가 목표했던 것과 같은 국내 총생산 GDP의 4.1%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2개월 동안 정부 재정 적자가 애초 목표치의 46%에 이르면서 모디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남겨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모디 정부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015 회계연도의 3.6%, 2016 회계연도 3%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2011년 8.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인도는 이후 연 4%대 성장에 그쳤다. 모디 정부가 성장률 회복 과제를 떠안는 상황이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을 5.4에서 5.9%로 전망하면서 3, 4년 내에 7에서 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고성장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경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모디 총리가 친기업 성향을 보였던 만큼 이날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특히 관심이 쏠렸다.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26%로 한정된 국방과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로 높아진다.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세입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관련 소급 입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같이 와 날 따라 투 소리쳐 호호 뛰어봐 쿵쿵 날 따라 헤이 헤이 엄마도 파파도 같이 고 신나게 고 소리쳐 호호 뛰어봐 쿵쿵 날 따라 헤이 헤이
대통령 여야 계속 만나자 합의, 이번엔 지킬 수 있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얼굴을 맞댄 것은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참고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야당은 8월 국회까지는 모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했고 야당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과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 간의 만남이 시종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아무런 합의도 내놓지 못하고 전국을 더 악화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야가 밝힌 회담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건 박 대통령이 먼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정례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야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재임 1년 반 동안 야당 지도부와 만난 게 이번을 포함해 2번밖에 되지 않는다. 세월호 사고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가 일어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초당적 수습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도 야당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야당이 불통 청와대,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낼 만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먼저 야당 지도부에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눈에 띄는 변화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를 복원시키는 첫걸음이다. 야당 일각에선 회담 결과를 두고 재보선 직전에는 대화가 아니라 정권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의 절반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야당도 대여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 안팎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줄 알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여야와 청와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한 것은 다수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정확히 읽은 것이다.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이날 웃으면서 만나 웃으며 헤어졌지만 국민은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계속 만나자는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길도 적지 않다. 정치권이 당장의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회담에선 그럴듯한 합의문을 만들고서도 곧바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 서로에게 약속한 사항들부터 차질 없이 실행에 옮김으로써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이번 회담마저 일과성 정치쇼로 끝나고 만다면 청와대와 여야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멸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세월호 위기 대처 능력 창피하다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TV 자막을 보고 알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상황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뿐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청와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구중심처에서 전화나 서면으로만 비서진을 대하고 있었다. 어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4월 16일 목포해양경찰청은 오전 8시 58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수했고 9시 10분부터 구조본부가 가동됐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실은 9시 19분에야 방송뉴스 자막 속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았고 박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서면으로 첫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보고 제안의 1차적 책임은 해경에 있다지만 청와대의 상황 파악 능력과 보고 시스템도 분명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이재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기관들이 뉴스를 보고 이런 사태를 알았다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각각 11차례와 10차례 박 대통령에게 서면 및 유선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오후 5시 15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찾기까지 7시간 가깝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의문을 샀다. 나라를 뒤흔든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루 종일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거리를 두는 것인지 보좌진도 보고를 두려워할 만큼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권위적이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동이 500m나 떨어져 있는 청와대 구조탑도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 때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과 화상교신 시스템을 갖춘 청와대의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김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청와대는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다운 답변이지만 김장주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4월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경질됐다. 재난이든 안보 상황에서든 위기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상황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한 자세로는 향후 세월호 참사 같은 위기가 또 닥쳐도 지금처럼 대처할 게 뻔하다. 청와대부터 인식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칠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동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조덕배의 노래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하면 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다음은 문화면 기사입니다. 청소년의 절반 정도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10일 2014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에서 24세 미만 청소년 중 54.3%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자가 45.6%로 남자 62.9%보다 훨씬 적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성인보다도 낮았다. 같은 해 13세 이상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남녀 평균 62.7%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자 69%, 여자 56.6%가 동의했다.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호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2년만 해도 전체의 61.2%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0년 만에 약 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시립대 이윤석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이후 세대를 낳는 결혼제도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74로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결혼 후 가사일은 여전히 여자의 몫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6.7%로 10명 중 7명이 채 안 됐다. 남자는 58.9%, 여자는 74.6%가 이처럼 대답했다. 나머지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봤다. 한서대 방은영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인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결혼과 육아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어릴 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총인구 5,042만 4천 명 중 청소년 인구 비중은 19.5%였다. 1978년 36.9%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은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중이 1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경기도 내 14곳의 자연휴양림의 한 해 방문객 수가 120만 명을 넘으면서 휴양림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1일과 3일 오전 9시 경기도립 휴양림인 충령산과 강시봉 자연휴양림에서 오는 8월 예약자 신청을 받는 순간 컴퓨터 접속자가 각각 3만에서 4만 명에 이르렀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충령산 휴양림에는 숙박시설 29실과 야영 46면이, 강시봉 휴양림에는 숙박시설 16실이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도립 휴양림 두 곳의 8월 예약은 불과 3분 만에 끝났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아예 접속이 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강시봉 휴양림 예약 담당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동시에 접속해 예약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PC의 성능이 좋으냐에 따라 순간의 성패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한 달 기준으로 강시봉 휴양림의 경우 480명만이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따지면 예약 성공률은 거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속도 경쟁으로 예약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원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성수기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인터넷 추첨을 하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림청은 인력과 예산이 충분해서 추첨하지만 경기도 내 휴양림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도립의 경우 한 곳당 인력이 2-3명에 불과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도립 외 양평 용문산과 가평 칼봉산 군립휴양림, 시립으로 용인과 포천 천보산, 의왕 바라산 휴양림 등 모두 14곳의 휴양림이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민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기차역 연가. 때로는 첫차 타고 때로는 막차 타고 하는 너를 찾아 헤맨다. 수없이 많은 사람 매일 오고 가는데 사랑아 너는 어디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모두
찾지마 너는 없고 내 마음만 흐느낀다 서울역에 목포역에 남은 우리의 추억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니다 나는 아직 당신 사랑합니다 밤 깊은 기차 안에서 사랑을 약속한 사람 지금 어느 가슴에 외로움 끌어안고 그리움 끌어안고 하는 너를 찾아 헤맨다 수없이 많은 사람 매일 오고 가는데 사랑아 너는 어디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모두 찾아봤지만 너는 없고 내 마음만 흐느낀다 서울역에 부산역에 남은 우리의 추억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니다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니다 다음은 종합면 살펴봅니다. 북한이 9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단과 응원단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을 15일경에 개최하자고 10일 제안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전달된 제안은 이종무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는 형식이었다. 그러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선수들의 경기 응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이동수단, 체류 문제, 부분 단일팀 성사 가능성 타진, 백두산 성화 채화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단이나 체류와 관련해 북한 대표단이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11일경 실무회담 수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제안을 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합의된다면 북측 대표단이 평양에서 출발해 서울역에 도착한 뒤 인천으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대표단이 철도로 이동하는 방안이 성사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9일 황해도 지역에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한 직후 실무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북측의 진정성을 검토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민사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거위의 꿈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터져나온 필연적 사건이었다며 한편의 좋은 영화가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12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상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퓨타 필름 대표 임종태 씨가 감독을 맡고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 조현정 향린교회 담임 목사, 신인영 전 이화여대 총장, 성유보 희망레일 이사장이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일부 유가족들도 제작에 참여한다. 추진위는 영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이성적 접근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감성적 접근을 결합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세월호가 맹골수도 부근을 항해한 이유,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유, 청해진 해운 해경 군안업체 언딘 간의 유착 의혹, 유병헌 일가와 정권 간의 관계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 규명해 영화에 담아낼 계획이다. 제목은 가수 지망생이던 단원고 2학년 고 이보미 양이 졸업식에서 부른 노래 거위의 꿈에서 따왔다. 임 감독은 가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세월호 참사라는 단어보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예상 제작비는 4억 원가량이며 시민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제작을 마칠 계획이며 오는 10월 중 각종 집회에서 무료 상영할 수 있도록 30분 분량의 시범판을 별도로 제작한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한파를 몰고 왔던 2주택자 전세 과세 문제가 결국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2주택자 전세 과세로 인해 입법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은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의 결정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그동안 2주택자 전세 과세 관련 문구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무조건 담겨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입법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대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전세소득과 월세소득을 모두 과세하든 아니면 월세소득만 과세하든 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7월 국회에 상정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은 정부가 2주택자 전세소득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 통보해 오면 바로 상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도 2주택자 전세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정책토론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3주택 이상자도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2.1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원칙이 최소한 개정안의 국회 상정 단계에는 담겨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관련 문구는 빼고 일단 상정하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 의견이 맞부딪히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계속 보류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해드리면서 7월 1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펴개를 돌아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사슬에 함추는 희작시란가 그것이 차마 꿈엔도 이치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빗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지요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